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6회 2015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공인 드림에서 모의고사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날씨도 굉장히 더워지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이 모의고사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이 문제 정도는 해석을 하자. 그죠? 다시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틀리지 않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뭐 1번의 답이 몇 번입니다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6회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하고 이 모의고사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쩌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 지문을 이렇게 암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를 6회에 걸쳐서 진행되니까 우리 중개사법을 기준으로 하면 40문제에 6회면 그것도 240문제잖아. 그죠? 240에서 또 오지선다형이니까 거의 1000개의 지문을 반복스럽게 만날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 정도 문제는 암기를 하고 합격의 지름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회 모의고사입니다. 1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중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 참 좋은 문제죠. 이 중개사법 전체를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볼 수 없는 것 답은 2번입니다. 중개보수 영수증 교부 및 보존 의무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뭐 영수증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은 폐지가 되었는데, 그러면 중개수수료 받아도 영수증 교부 안 해도 됩니까? 교부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수증이라는 제도는 폐지됐지만 확인 설명서에 기재함으로써 영수증 역할은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1번의 답이 2번이고 나머지 1, 3, 4, 5는 당연히 이 법상에 있는 제도입니다. 정리해 주시고 거기 2번 지문 옆에 확인 설명서에 작성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 내려옵니다. 자, 이 법 제3조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시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토가 뭐지요? 토지, 건축물,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개대상물로 하는데, 우리 중개사법이 약 30년에 걸쳐서 개정 작업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토건, 입광공에 대해서는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5가지 반드시 이름으로 기억하셔야 되겠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히 답이 3번이죠. 자, 1번에 임목, 중개대상물 들어왔죠. 2번 도로 예정지, 예정지니까 땅이죠. 토지,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4번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걸었죠. 자, 그래서 토, 건, 입, 광, 공 정리하시고, 20톤 이상의 선박은 무슨 개공사가 사람도 아니고 선박을 사고 팔 수는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3번 당연히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는 공인중개사법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고르면 몇 개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되어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죠. 미음. 중개업이라 하면, 자, 다시 이 시간에 암기합니다. 용어 중에서는 그래도 용어의 정의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중개업의 정의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다른 사람 앞에 1번 답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앞에 2번, 중개를 앞에 3번 달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란다 하여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중개업의 조건은 첫째 뭐다? 타인의 의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개를 무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이다 하여 3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미음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기억, 개공사라 하면 등록을 한 자, 그래야 되지 중개업을 하는 자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니은, 소공사라 하면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여 돌아야 되죠. 제외 돌았습니다. X. 그래서 틀렸습니다. 당연히 소공사는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 정확하게 잡으실 것. 디귿, 중개보존이라 하면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아주 비슷하게 보이시죠, 그죠? 그렇지만
중개보조원이라는 정의가 탁 뜨면 무조건 찾아내야 될 것,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 말이 빠지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볍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니은만 이렇게 쭉 읽으면 크게 또 디귿만 쭉 읽으면 크게 틀릴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는 말이 빠지면 틀리는 이유는 지금 공인중개사면서도 보조하는 자가 있거든요. 소공사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단어는 있어야 합니다. 리얼 공인중개사라 하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합격한 자가 맞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비업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하면 틀립니다. 중개라는 그림도 참 많이 그렸죠. 물건을 파는 자, 갑,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이 생겼죠. 자, 여기 개공사가 뭐를 한다? 중개를 합니다. 자, 이 중개를 할 때는 개공사는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지 의뢰인과 개공사 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개공사와 의뢰인 간에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번? 미음. 답은 1번 한 개입니다. 4번 이 법상 부동산 중개의 대상 권리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가볍게 돌았죠. 답은 4번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은 동상과 친한 권리. 이 동상과 친한 권리를 부동산업자가 될 여러분들은 중개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들 되는 거 동그라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당권, 등기된 환매권, 용익물권, 그리고 양도의 대상인 유치권은 되는데 거기 유치권에서 좀 조심할 거. 유치권의 지금 양도는 중개의 대상 권리가 된다라고 판례가 제시해 줍니다. 정확하게 행정심판의 판례인데 이 유치권을 이전하고 들어오면 X 이거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유치권을 이전하는 것은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5번 문제 돌았습니다.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응시 자격은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법은 시험 치는 날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라는 자격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응시 자격 기준이 폐지됐다라는 말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문호가 대폭 넓어졌죠. 그래서 응시 자격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으니까 이게 시험에서는 항상 안 걸 수가 없다고요. 못 치는 사람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된 자 몇 년? 3년간 불가합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자 몇 년 동안? 5년 동안 불가하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하시고 응시할 수 없는 자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자,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 나머지는 다 된다 그랬죠. 누구라도 되니까. 자,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우리말로 하면 외국인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당연히 칠 수 있고 3번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당연히 칠 수 있습니다. 형벌을 받았다 안 받았다고 관계없죠.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5번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이 경과되어야 했으니까 자격 취소자 3년이 지났으면 응시할 수 있죠. 되지 않은 자가 불가하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 지문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단순하지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6번 들어왔습니다. 이 법상 개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2번에 있죠. 자, 중개법인에서 개공사는 법인의 대표자를 일컫는 말이다 하면 X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기억해 놓습니다. 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중개법인이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중개 주식회사를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개법인에서 서울 중개주식회사 자체가 법인이지 여기에 대표자 김갑동 씨가 법인은 아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 자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지 법인 자체를 말해야 되지 대표자를 일컫는다 하면 틀립니다.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자체가 법인이지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갑동 씨가 법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법인 자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대로 새기시고. 자,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는 지문인데 특히 4번 개공사가 반드시 고용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지문은 맞는 것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용인에 관련되는 문제로서는 고용인은 고용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사항으로 되어 있지 몇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5번 지문도 맞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하는 법인까지 줄거놓고 그를 뭐라고 부른다? 특수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법을 따르지 않는 법이니까 특수한 법인이다 그거예요. 특수한 법인도 개공사의 종류이다. 5예요. 그래서 5번도 체크하시는데 우리 기본 수업 시간에 많이 전달됐지만 개공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한 자로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합니다. 법인에는 말 그대로 우리 법에서 중개법인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특수법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은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고 부칙 6조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공사는 모두 몇 종류? 4종류. 중개법인, 특수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6조. 그런데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 부칙 6조는 중개사법상의 개공사고 특수법인은 이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특수한 법인인데 특수한 법인은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지역농협, 지협만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대답합니다. 개공사는 모두 몇 종류? 4종류. 거기 4종류 중에서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특수법인. 특수법인을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지역농협.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7번 문제 들어왔습니다. 이 법상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형벌이 다른 하나는 금지행위 또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이죠. 금지행위만 들어오면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정서를 직접 거래 또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2천이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 금 매매 협조는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얼마? 3년에 2천 이렇게 돌았고 항상 이렇게 금지행위는 형벌로서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 정서라는 내용을 여기 다 갖다 걸어놓고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요거 X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4개 중에 한 놈이 내려와서 거짓된 은행 들어오면 형벌이 다른 놈이죠. 이렇게 물어들어오는 이 문제의 유형이 금지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항상 노래 제목을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천 노래 제목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 하면 거짓된 은행 이렇게 나가니까 7번에 1번에 보시면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뭐다? 3년에 2천 나머지들은 2, 3, 4, 5는 전부 거짓된 은행, 초과금품 수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하는 행위에 다 해당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도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자, 8번 내려왔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에게 경매부동산에 대한 대리신고 의무로서 규정된 것은 아닌 것은 이 8번 문제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아닌 것은 답이 3번이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항고 신청을 대리를 하려면 항고는 누가 해야 된다? 경매를 받은 당사자들이 직접 해야 되지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 2, 4, 5가 교정된 업무인데 이 업무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매수 신청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 하면 보, 입, 차, 보, 공, 임, 포라고 기억하시고 할 수 있는 업무가 7가지입니다. 7가지가 뭐라고요? 보, 입, 차, 보, 공, 임, 포입니다. 자, 뭡니까? 하고 물으면 보증금 제공을 개공사가 할 수 있습니다.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고 차순위 매수 신고 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 있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행위를 포기하는 것도 할 수 있다 하여 여기 해당되는 교재 또는 자료 중에서 매수 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업무 7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은 답이 3번인데 일단 보, 임, 차, 보, 공, 임, 포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된다 정도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었고 9번 돌았습니다. 자, 이 법령상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1번이죠. 자, 1차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항상 합격자로 결정된다. X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자, 40점, 꽈락 점수죠. 40점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점이다.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40점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이니까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러면 틀리죠. 자, 1차 과목은 민법과 개론이 있습니다. 합개론이 있죠. 자, 민법을 80점 받았다. 개론 40점 받으면 요거 평균 60점 되죠. 그런데 민법을 100점 받았다. 개론은 20점 받으면 평균 60점이 되지만 꽈락에서 불합격이죠. 그죠? 그래서 개념을 잡아보실 것. 자, 그러면 틀린 것은 1번. 그러면 2, 3, 4, 5는 옳은 지문으로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돌았습니다. 이 법령상 법인이 갖추어야 될 중개업의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법인의 등록 기준 별표 딱 주고 반드시 별표하셔야 됩니다. 중개법인은 관련되는 법규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등록 기준은 항상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이 1번이죠.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소유할 것 어디서 틀렸습니까? 소유 때문에 X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소유해야 될 필요는 없다. 임차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개사무소의 조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를 확보할 것? 사용권을 확보할 것. 이게 핵심이죠. 사용권만 있으면 되지. 그게 소유권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나머지 2, 3, 4, 5 다 정확한 지문들이고 법인의 등록 기준은 반드시 익히셔야 될 단원입니다. 11번 돌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반드시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도 중요하죠. 두 사람이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매매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이 물건을 5억 주고 산 것입니다. 라고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부동산 거래 신고다 그럽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이것도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니까.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 자, 인이 뭐죠? 매수, 매도인의 인적 사항, 개, 계약일자. 계약일자가 나오면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들어오죠. 지, 소재지. 지는 지번, 목은 지목입니다. 종, 종류, 면, 면적, 실거래 가격, 실거래가가 제일 중요하고 조건과 기한, 개공사가 있으면 개공사인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개업 공인 중개사도 반드시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인계, 지지, 목, 종면, 실조, 중 지금 정리됐고 되지 않는 것 답은 5번. 확인 설명서를 교부한 날짜를 적어라. 그런 말은 없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확인 설명서 언제 교부했느냐 이런 거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틀린 것은 5번. 12번 들어왔습니다. 이 법상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처분 기준이 다른 하나는 12번 문제도 별표입니다. 이런 정도 문제가 나올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은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격 정지는 노래 제목을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이인을 설, 개, 금 하면 자격 정지 받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가 뭐라고요? 이인, 설, 개, 금.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이 정지된다. 그래서 이인, 개, 금 잡고 이가 뭐다?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이는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서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금은 금지행위로서 이 인설설 개거의 금인데 자, 이 자격 정지는 6월 이하의 자격이 정지되죠. 그런데 똑같은 이중 소속을 하더라도 6월 이하니까 어떤
시도지사는 1개월을 정지 내리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을 정지 내리게 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크죠.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에 차이 나지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주고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다 하여 기준이 도입되어 있는데 기준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제일 앞에 있는 이중 소속이 6개월짜리 기준입니다. 요게 2가 있다 이 말은 뒤에도 2개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 6개월짜리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전부 3개월짜리.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죠. 3개월짜리가 4개니까 3개월의 기준이 다른 놈은 옆에 것들이 하나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답이 12번에는 2번이죠.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면 요거는 기준이 얼마? 6개월짜리.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3개월짜리입니다. 자, 크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뭐는 6개월, 뭐는 3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이인, 설설, 개, 검 크게 딱 잡고 앞에 2가 6개월짜리다. 그럼 2가 있다라는 말은 뒤에 2개 있다. 나머지들은 싸그리 3개월짜리. 크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3번 돌아왔습니다. 다음 이 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를 찾으시오. 그렇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지금 방금 자격 정지를 공부했다면 자격 취소 사유도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다. 자, 자격 취소하고 탁 누르면 노래 제목이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뭐라고요? 양대 부정징. 양이 뭐다?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되니까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요. 그러면 양대부정징 기억합니다. 양대부정징이 취소되는 사유. 자, 그러니까 13번에 답은 일단 4번인데 1번 갑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등록을 하여 토지를 전문으로 성업 중에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되죠. 어른 현재 소공사로서 자격 정지를 받고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뻐적뻐적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취소됩니다. 3번 병은 자격증을 일정액을 받기로 하고 현재 다른 사람에게 뭐하고 있다? 대여하고 있다. 대여도 취소되는 사유죠. 5번 문은 기에게 자격증을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자, 양도 자체가 뭐다? 취소 사유죠. 그래서 양대부정징 받듯이 징역도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14번 들어왔습니다. 개공사에 대한 제재가 아닌 것은 자, 1번 3년에 2천만 원짜리 형벌 받을 수 있죠. 아까 금지행위 했죠. 개공사가 정서나 직접 거래하면 3년에 2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등록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개공사는 등록을 한 자니까 위반하면 당연히 취소되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부했지만 절대적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계속 나올 때마다 확인할 겁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는요 하면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다. 이 절대적 취소됩니다. 당연히 또 업무 정지도 받을 수 있죠. 인장 등록 등을 위반하면 상식적으로 4번 100만 원짜리 과태료도 해당될 겁니다. 우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보개 문표 반납 휴. 그래서 문표를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이전 신고 위반 보정사본 미교부 개시 의무 위반 등 전부 100만 원짜리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답이 5번 자격정지. 자, 답이 5번인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건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소공사에게만 해당됩니다.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요? 소공사만 해당합니다. 답은 5번. 15번입니다. 등록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2번이죠. 자,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통지로부터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X로 답은 2번인데 등록이 통지된 날이 아니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게시하고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공부한 적 있습니까?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접수하는 것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소. 이를 뭐라 그런다? 등록을 통지해주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죠.
거기 받고 그 등록증을 게시하고 업무를 개시합니다. 자, 그럼 업무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은 어디입니까? 하면 등록증 교부, 그죠? 등록증 교부가 요건으로서 게시하고 영업을 하는데 통지를 받고 영업을 하였다 하면 틀린다. 그런 취지.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특히 1번 중요합니다. 개설 등록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등록관청 이렇게 부르죠.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입니다. 3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정 설정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등록이 되었다고 통지가 딱 오면 교부받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때 보정 설정이 확인되면 등록증은 언제까지 교부해 준다?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5번 질문 볼까요?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개공사로 종류가 달라지면 서울중개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만 빼고 하면 안 되고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그때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옆에다가 실무교육 X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신청하더라도 종별이 변경될 때는 실무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도 하나 메모해 놓으실 것. 16번 들어왔습니다. 개공사 등의 결격 사유에 대한 기술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도 별표 문제죠. 자, 결격 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죠? 옳지 않는 것. 일단 답은 5번이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한 경우 성년의제되므로 결격 사유에서 해소된다. X입니다. 자, 19세 미만인 자가 결격 사유인데 이 미성년자는 반드시 19세가 넘어야 되지 혼인을 하면 벗어난다. X 또는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벗어날 수 있다. X입니다. 미성년자는 19세가 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 답은 5번. 자, 나머지는 다 해당됩니까? 1번 개공사뿐만 아니라 고용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고용인은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당연히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2번 개공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여기 있죠. 아까도 했지만 절대적 취소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노래 제목이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인데 결이 뭐다? 결격 사유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 세 번째, 개공사가 고용한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공사에게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만약 2개월 내로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우리 사무실에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2개월 내로 해소하라 라는 말은 해당되는 자를 교체하라 이런 취지겠죠. 근데 옆에다 메모하시기를 법인의 임원 적어놓고 자,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이것도 당연히 2개월 내로 해소해야 될 겁니다. 근데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인데 2개월 내로 해소하지 않으면 요거는 결격 사유니까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은 2개월 내로 해소하지 않으면 6월에 업무 정지받지만 법인의 임원은 2달 내로 해소하지 않으면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이므로 절대적으로 취소된다는 것도 꼭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4번도 맞는 말이죠. 파산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된 자는 파산법상 별도의 복권 판결 없이도 개공사 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파산자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복권이 되거나 10년이 경과되면 벗어날 것입니다. 17번입니다. 이 법상 처리 기간 또는 기한 중 다른 것 하나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묻는 문제 하나 걸었죠. 각 볼까요? 개설 등록 신청서 처리 기간 배우셨습니까? 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접수하고 접수해서 확인하면 등록이 되었다고 통지를 해주고 교부를 해주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통지해 준다. 7일 내로 반드시 서면 통지됩니다. 7일 적어 놓으시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처리 기간 당연히 분사무소도 사무소니까 7일 내로 처리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 있죠. 100만 원짜리 이보계 문표 반납휴.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자격증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며칠 내로 반납해야 된다? 전부 7일 내로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은 5번 사무소 이전 시 이전 신고 기한 며칠이죠? 10일 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날짜 하나 잘 보라 그랬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사부터 하고 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이전 신고합니다. 10일. 18번 돌아왔습니다. 자, 휴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2번인데 신고한 휴업기간 중 중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X입니다. 자, 이 개공사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휴업하겠소 라고 휴업 신고를 했는데 중간에 업무를 하게 되면 휴업 신고 위반이죠. 휴업 신고 위반은 얼마짜리에 해당된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여기 보고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이보계 문표 반납휴. 그래서 휴업 폐업 신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지 취소되는 사유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공부할까요? 1번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3번 휴업기간 중인 개공사도 이중 소속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무소에서 휴업하고 다른 사무소에서 근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4번 휴업기간 중인 개공사라 하더라도 폐업을 할 수 있고 다시 바로 재등록할 수도 있다. 맞다. 자, 이 개공사는 약간 맛이 간 사람이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좀 쉬고 싶다. 좀 쉬고 싶다를 뭐라 그럽니까? 휴업한다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휴업을 했는데 좀 휴업을 하고 쉬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즉시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폐업하는 건 자기 자유죠. 자, 이렇게 폐업을 해놓고는 놀아보니까 지겹네. 다시 또 등록해서 영업하겠다. 다시 재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냥 그대로 하지. 휴업했다가 폐업했다가 등록하는 것은 맛은 좀 같지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지문은 뭐하고 비교를 하는가 하면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업무 정지. 뭔가 위반을 했는 모양이다. 그죠? 업무 정지를 탁 받으니까 위반은 했지만 업무 정지 받으면 열받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폐업하겠다. 자, 업무 정지 받은 자 열받아서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폐업할 판수인데 폐업해놓고는 옆에 동네 다른 동네 가서 나 다시 등록해서 영업하겠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지? 이거를 되게 해주면 그럼 업무 정지 받은 자는 폐업하고 나서 다 등록할 것 같으면 정지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래서 휴업한 자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지받은 자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다시 등록할 수는 없다. 5번 지문도 좋은 거죠. 맞는 것으로서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항상 등록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휴업은 3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3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신고하니까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까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는 것 2번이었습니다. 19번 돌아왔습니다. 자, 이 법령상 중개보조원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 중개보조원에 관한 문제도 빠뜨릴 수 없죠. 답이 2번인데 자,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한 자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개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고용하면 고용에 동그라미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자, 고용한 자를 해고하는 것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그러죠.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를 합니다. 그때 종료한 때는 개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옆에다가 위반시, 즉 고용관계 종료 신고로 등을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니까 위반시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기록해 주실 것. 위반 사용도 보기보다 하시면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다 맞습니까? 1번 중개보조원이란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개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비슷하게 보이시죠? 뭐가 빠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 지문 빠지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 지문을 빠지더라도 거의 말은 비슷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반드시 중개보조원이 탁 들어오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부터 찾아내실 것. 3번도 틀렸습니까?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련하여 벌금형에 처해지면 그 개공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한다. 양벌기준인데 벌금형이 처해지면 동조에 규정되어 있는 같은 벌금형을 부과하지 동일한 벌금형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그 고용인이 한 업무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는데 개공사가 업무를 하다가 징역이나 벌금을 받았다. 그러면 개공사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벌기준이라고 그랬는데 만약 고용인이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동일한 벌금형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관리자 책임이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조문에 있는 벌금형이지 같은 양의 벌금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관리자 책임이니까 당연히 이해 가시죠? 이 사람이 1,500만 원 받았다고 니도 1,500만 원 받아라.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관리자 책임이니까 동일한 벌금형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X입니다. 4번이죠. 중개보조원은 등록과 자격이 없는 자로서 이중소속 금지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중개보조원도 당연히 이중소속이 적용되고 5번 중개보조원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죠. 개공사가 인장을 등록하고 소공사가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은 두 사람이지 중개보조원 하면 X. 자, 또 그리고 개공사만 부르면 세 사람 보이지요. 첫째 개공사는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를 개공사라고 합니다. 자, 이때 법인은 무슨 인장?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데 이 법인은 항상 나오면 대표자 인장 그러면 X예요. 그래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고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소공사는 무슨 인장?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이 부분이 강조되는 이유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소공사는 인감도장을 등록하라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감도장이 아니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니까 우리를 일명 막도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20번 문제입니다. 이 법상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답이 5번인데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 아니죠. 자,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답은 4번 폐업 신고한 자죠. 폐업 휴업할 때 행정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5는 다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인데 행정수수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정 받을 때만 합니다. 정. 자, 그러면 정 받을 때만 행정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자격정. 자격증 있는 자가 영업을 하려면 등록증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가지고 하니까 이 정을 받을 때만 수수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왜 재교부하죠?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해야 되겠죠. 등록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신고필증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그러니까 정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 자격증을 교부할 때 수수료가 없음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를 왜 안 받습니까 하니까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합격하면 자격증은 그냥 내준다 그랬잖아요.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정하고 관계없는 게 몇 번이다? 4번 폐업 신고를 하는 자는 정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5번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 등록증 교부 받죠. 수수료 낸다는 말입니다. 1번에 보시면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있죠. 2번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있죠. 3번 분사무소 신고 필증 재교부 수수료 있습니다. 아닌 것은 답은 5번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21번까지 돌았습니다. 21번 각 행정과청이 과태료를 서면으로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서면에 명시해야 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까 잠깐 했지만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뭐다? 이보게 문표 반납표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도 있죠. 500만 원짜리는 이제 나오면 다시 정리하시겠지만 운명, 운명이요, 연자시 이런 것들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이런 과태료를 매길 때는 반드시 1번
위반 사실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사무소 이전을 위반했다. 과태료 금액은 100만 원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는 어떻게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과 이 기간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주지. 거기 당신은 몇 번 위반했어. 이런 걸 거기 적어야 될 이유는 있다 없다. 어차피 위반했으니까 과태료가 나왔는데 몇 번 위반했다라는 횟수는 들어갈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서면에 명시하는 것,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이 방법, 이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뭐 그냥 답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위반한 횟수는 적을 필요는 없다. 그죠? 당신 주차 위반 6번째니까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주차 위반하면 주차 위반한 사실, 금액은 5만 원. 이 방법은 언제며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제시가 됩니다. 자, 22분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